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제가 연초에 여행 잠깐 2박 3일 네. 갔다 온 것 외에 처음으로 휴가를 그렇네. 5일 쓰고 네. 집에 잤어요.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네. 지금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낮잠 주무셨다는 얘기 하는 동안 지금 뭐가 지나갔습니다. 지금. 맞네? 일로도 올 수 있네. 네, 저희 PD님이 지금 지나서 저 나무가 막 흔들흔들거리고 그랬습니다. PD님 편견 편견이 없다. 없으세요. 자, 여러분, 휘발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리터당 2,000원 넘는 주유소 속출. 사과값 작년보다 160%. 기름에 왜 뜬금없이 사과야? 그런데 지금 이 기사는 물가가 지금 심상치 않다 이거고요. 내용을 보면은 강남구에 사는 안모 씨는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해오다가 단골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주유소들은 2,000원 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 하면은 또 여러분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는데 제사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수용품. 사과하고 배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 오른대요. 지금. 근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저희 장인어른께서 또 사과, 사과 농사를 네. 지으시는데 네. 사위한테 용돈 줄 돈이 꽁돈이 많이 생겼다. 사과로 주시는 거 아니야? 마지막 기사 보면 원유 감산 쇼크, 이걸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사실 유가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뭐 사과나 배 같은 거보다 훨씬 크죠. 인플레 자극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난 이제 9월달 물가 상승 발표를 한 거를 보면은 원래 저게 이제 코로나 그 후유증으로 5%대까지 물가가 많이 올랐다가 올해 상반기 들어오면서 물가가 조금씩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금리나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지금 물가가 3.4%로 껑충 뛰어버린 거예요. 물가하고 금리하고 가장 연관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 금리를 좌지우지 하시는 분들은 물가를 잡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네. 미국은 페드가 그걸 제일 중시 보는데 현재의 그 시중 물가하고 네. 그다음에 시중 금리가 어느 게 더 높냐. 지금 시중 금리가 한 3% 내외 정도 되잖아요. 네, 이 네. 저축하는 금리 정도면. 그러면 떨어지기가 어렵게 될 얘기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계속 올라간다면. 네. 뭐 유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유가가 전체적인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고 그 물가지수에 또 관심을 갖는 건 좀 전에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금리에 영향을 주는데 그렇죠. 투자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그 미국에서 금리 급격하게 올리면서 자산시장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와. 아니나 다를까 브렌트유, 그다음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 두바이유, 저것들이 이제 전 세계 유가를 좌지우지하거든요. 근데 50%나 올랐어요. 3개월 만에. 그런데 저렇게 오른 건데. 네. 요즘 그러면 기름값 한 달에 많이 몇만 올랐다. 원씩은 더 나가는 거죠. 차로 맞아요. 출퇴근하시는 네, 분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유보다 쌌거든요. 맞아요. 휘발유가 맞아요. 경유보다 비싸졌어요. 뒤집혔죠. 네, 근데 원래는 경유가 더 쌌죠. 네. 옛날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여러분께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부 텍사스 원유 WTI 저거는 미국 서부 텍사스에서 나오는 원유고 이게 이제 국제 원유 가격 결정하는 기준 원유가 되고요. 그리고 브렌트유는 영국의 북해 지역에서 여기서도 기름이 꽤 많이 납니다. 두바이유는 이제 두바이에서 나오는 중동에서 나오는 이거는 이제 오펙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름인 거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금리 또 올리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 오늘 날짜 기준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준 두 가지가 좀 전까지 소개해드렸던 이제 오일 전쟁이죠. 오늘 저 두 아저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기 빈살만하고 그 푸틴하고 왜 통화를 했느냐? 나 푸틴이야. 잘 있었어? 네. 살만해요. 형, 요새 전쟁하느라 바쁘지? 그러니까, 그건 됐고, 내 너한테 지금 용건 있는데. 왜요? 형, 왜요? 야, 기름 적당히 뽑자, 우리, 서로. 알겠지? 나한테 안 뽑는다고 해놓고 너 뽑으면 안 돼? 왜요? 미국 애들 기름 저거 얼마 없잖아. 우리가 기름 계속 많이 안 내면은 쟤들 저 비축유 다 쓰면은 우리가 쟤들 압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나랑 같은 편이야. 알겠지? 알았어요, 형. 그래요, 형. 몸 조심하고 전쟁하는데.
그럼 끄는 거야, 오늘. 이걸 한 거야, 오늘. 준비했어요? 아니. 아까 없었잖아요. 약간 연습했어. 약간 양치질. 너무 천조 형들은 저렇게 대화할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름을 감산을 하자. 정치적 어떤 막 그런 역학관계에 따라서 지금 기름을 무기화하는, 자원을 무기화하는 이런 배경으로 지금 감산을 하겠다고 한 거죠. 자, 이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가격이 막 올라가고 이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경제가 불안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이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축이 뭐 제조업, 서비스업, 그 다음에 부동산이 또 큰 축인데 부동산은 지금 뭐 거의 썩은 부분 도려낸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조업도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제 댓글에서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안 좋은 점을 2배의 속도로 일본을 따라갔는데 중국은 우리의 안 좋은 점을 4배 속도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유가가 계속 오르거나 금리를 또 올려버리거나 이러면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 좀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최전선에서 뛰는 우리 불개미들. 불개미가 블라인드 개미인가요? 불개미. 불개미. 경정개미. 전 이게 되게 좋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투자자로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항상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야, 유가 오른다고 뭐 금리 올리네 하면서 쫄고 있지 말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유가 오르면은 어디가 좋겠어, 당연히. 기름 회사 좋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분이 근거를 또 옆에다 차트도 붙여놨어요. 그때 유가 130달러 갈 때 이거 주식 엄청 핫했잖아. 이런 아주 합리적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분은 내가 보기에 통찰력이 있어. 경험도 있어. 다들 배터리에 팔려 있구만. 지금 타면 연말에 최소 10에서 20% 먹는 주식 내가 알려줄게. 자, 지금 국장이 지금 전지주에 돈 다 빨렸어. 그래가지고 저평가된 주식이 굉장히 많은데 반도체는 지난주에 꽤 많이 올랐다. 그래갖고 여러분 오늘 기사에 또 막 7만 전자 경정개미 화면 보셨죠? 지금은 정유주가 제일 매력적이다. S-오일이 순수 정유주인데 지금 사면 연말에 최소 10% 20% 먹고 나온다. 하반기부터 유가 정제 마진 오를 일밖에 안 남았다. S-오일의 차트를 보니까 7월 달에 62,000원까지 곤두박질 쳤다가 순식간에 2달 만에 78,000원까지. 주가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거의 20% 이상이 올랐습니다. 또 항공주는 급락을 한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죠? 기름 쓰잖아요, 비행기로. 어떤 증권가에서는 유가 상승으로 항공주 주가가 조정받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떨어졌으니까 기회야. 뭐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 막 헷갈리는 거야, 지금 막. 그래서 대표님께 질문. 네. 정유주를 살까요? 항공주를 살까요? 만약에 이것도 아니면은 어떤 거를 사면 좋을까요? 네. 정유주를 살까요? 항공주를 살까요? 이것도 아니라. 네,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갈 건데 지금이 항공주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비하인드를 말씀드리고 나서 정유주냐 항공주냐를 얘기를 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사는 한국경제 기사는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직접 본문을 읽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저 기사를 누르면 기자님들이 이 증권사의 항공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썼구나 하는 것을 요약해서 알려주는 그 기사였을 거예요. 그렇네요. 저거를 쓰시는 분들은 누구냐 하면은 보통 항공 애널리스트, 재화를 움직여서 돈을 버는 그런 업체들을 분석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 업종에 대해서 잘 알긴 하죠. 그런데 저분들의 아킬레스건이 뭐냐, 맨날 대한항공 가서 만나고 맞네. 아시아나항공 가서 만나고 제주항공, 뭐 진에어, 티웨이 항공 이런 데 가가지고 현업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 대한항공 안 돼, 이거 주가 떨어질걸? 너네 이제 합병도 못하고 망할걸? 그럼 이럴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새끼 봐라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애널리스트가 너나위 상무님 저 한번 미팅 갈게요, 만나주세요 하면은 저 바빠가지고 뭐 나중에 보시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 역학관계가 있구나. 그렇죠. 저분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돼. 이해하고 여러분들은 저 보고서나 저 기사에 있는 팩트들만 보고요. 오피니언이 아니고 팩트 위주로 확인해야겠네요. 유가가 떨어지잖아요. 정말 좋다라고 썼을 거예요. 유가 떨어졌을 때.
한 6개월 전 보고서를 보세요. 아, 그러네. 근데 지금 유가 올랐잖아요. 그럼 안 좋아진 거잖아요, 분명히.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주가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좋아. 괜찮다. 지금은 지금대로 좋아.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많이 오니까 좋아. 좀 안 오면 지금 조금 안 오지만 주가 떨어졌고 나중에 다시 올 거니까 좋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전문가가 사라고 했으니까 주가가 유가 올랐어도 주가 좀 빠졌으니까 괜찮대 라고 의견만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럼 정유주냐 항공주냐. 근데 그 이유와는 별개로 항공주를 조금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유류 할증료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거 돈 내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유료 할증료가 이제 그 여행 사이트에 보면은 조그맣게 나와 있긴 한데 아주 조그맣게. 네, 사실은 그냥 총 티켓 가격이라고 거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돼 있죠. 근데 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요. 올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여행을 내가 코로나 때 3년 동안 못 갔어. 그럴 때는 티켓 가격이 사실 그렇게 크게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안 주죠. 그렇죠. 왜냐면 좀 더 주더라도 일단은 가고 싶으니까. 그러면 유가가 올랐을 때 유류 할증료가 붙어도 내가 3년 못 가는데 뭐 맞아. 조금 10,000원, 20,000원 더 내고 가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공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가가 아니라 저는 수요라고 생각해요.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2023년에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수요가 많았을까? 아니면 2024년에 많을까? 23년에. 그렇죠. 여러분들 다 뭐 일본도 한 번씩 가시고 유럽 가시는 분도 요새 많이 계시고 많았어요. 그러고 나면 그래 2023년에 갔으니까 2024년에는 작년에 갔으니까 올해는 그냥 제주도나 한번 갈까? 양양 한번 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유가가 떨어져도 의미가 없어요. 빈 비행기에 유가가 아무리 싸봐야 다 적자고요. 그러네. 이 흔히 말하는 피크아웃 이 사이클상 정점을 좀 통과하고 있다 항공주들이. 그중에 좋은 항공주들도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은 전체 항공업으로 보면은 약간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네.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실 돈 벌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죠. 그래 오케이 이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정유회사도 돈 벌 것 같아. 그것도 맞는 얘기죠. 네. 한 번 더 꼬아보죠. 그러면 유가가 너무너무 더 올라가요. 200불 300불 돼가지고 휘발유 가격이 3,000원 됐다고 해봐요. 그때 만약에 팀장님께서 차를 바꿔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네. 그러면 전기차 살 거예요. 전기차 사죠. 전기차는 기름을 안 넣으니까요. 전기차. 보일러를 떼야 되는데 단독주택 하나 지으신 거예요? 그냥 기름 보일러 할까? 아니면 아니요. 태양광 그건 안 돼요. 왜냐면 기름값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또는 친환경 연료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좀 더 긴 안목에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저는 이 투자하는데 안목을 기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유주 사세요, 에솔 사세요 이런 얘기는 어차피 기대 안 하셨을 그렇죠. 거니까 그건 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 PD님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 대장주 이런 거 해가지고 했는데 무슨 뭐 땡땡땡 윈드 풍력 회사네. 나오네. 회사. 그리고 태양광도 나오고. 하나 땡땡땡. 하나 땡땡땡. 네. 지금 자기가 진짜 주니어 옆에 주니어 PD한테 야 요거 사야 돼 하면서 왜 당신이 지금 나도 안 하는 종목 추천을 그럼 안전하게 대체 에너지 ETF는 어때요? 그거 좋죠. 그거를 좋네. 이제 그것도 덮어놓고 사시면 안 되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도는 알아보고 사셔야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름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또 우리 투자하면은 또 버핏 할아버지 또 얘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버핏 할아버지가 정유주에 대한 애착이 강한 걸로 아주 유명하세요. 맞아요. 벌써 샀다고요? 정유주. 저 이거 보고 이 아저씨 진짜 그렇죠. 워렌 버핏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는데도 너무 진짜 막 이 사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4월 달에 오펙 감사한 정유주 급등해서 버핏 또 대박 났다.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엑슨모빌 아주 유명한 회사죠. 요거는 쉐브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런 회사들에 지금 투자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버핏이 자기 포트폴리오 다 까잖아요. 네네. 이렇게 저희 PD님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보장된 거 아니야? 워렌 버핏 찍어준 거 아니야? 근데요, 제가 이거를요, 실제로 저도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네. 돈이 되더라고요. 백전백승이죠. 워런 버핏은. 그냥 이 포트폴리오 딱 깐 다음에도 급등하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사면은 그냥. 그렇죠. 올라가더라고요. 대부분. 뭐 델타 항공이나 이런 거 손절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거 하나의 전제가 있죠. 워런 버핏의 그 기대 수익률하고 네. 워런 버핏의 평균 보유 기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한 10년 가까이인데요, 이분은. 한번 하면. 와, 10년 동안 투자하고 보통 그래, 있어요? 보통. 이분이 투자하고 나서 처음 뭐 한 1, 2년에는 별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가고 나서 까먹을 때쯤 그런 게 많더라고요. 쫙 이렇게 올라가요. 나도 그거 말한 그렇죠. 거예요. 네. 그거 보면은 야, 얘는 이걸 그때 알았다는 거야? 와. 이런 느낌이 소름 돋게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버핏을 따라 하는 건 좋은데 따라 하려면 나도 그 정도 기다릴 수 있어. 또는 그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원해. 이분이 지금 레버리지를 포함해서 한 20% 연간 20%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를 빼고 나면 한 10%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는 연간 10%씩 한 10년 정도 하고 싶어.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따라 해도 된다라고 뭐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옥시덴탈이라든지 쉐브론, 엑슨모빌을 투자한 게 2023년에 유가가 오를 거야. 그걸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회사가 파는 재화의 가격이 단기간에 올라서 수익이 많이 날 거를 기대하고 투자하진 않는 것 같고요. 아주 큰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이 한 산업 내에서 뭔가의 상당한 독점력, 쉐브론이라든지 엑슨모빌이 없으면 우리는 뭐 2,000원이고 뭐고 자동차 못 타요. 쟤네들이 전 세계에 석유를 다 수출하거든요. 유가 올랐어? 근데 정유주야? 근데 워런 버핏 산 거 나도 따라 사면 올해 하반기까지 아까 말씀하신 누구처럼 뭐 연말까지 10에서 20% 무조건 먹겠지? 하는 걸로는 안 맞을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사면 돼요. 생각해보니까. 그쵸. 굳이 내가 그거 열어봐가지고 이 중에 안 오른 건 뭐지? 이 사람이 왜 투자했지? 혹시 실패한 거 내가 고르는 거 아니야? 할 필요가 없네.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사시면 그대로 그 레버리지까지 포함해가지고 버핏만큼 버는 거예요. 네.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이 55만 달러예요. 이거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보시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되게 쉽게 오해하시는 초보 투자자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투자를 했어요. 2016년인가 거기를 17년인가 했었는데 투자를 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내가 투자한 데 GTX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와 대박 GTX 들어올 거를 예상하고 투자했다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제 투자 기준에 부합하고 여기가 충분히 싸다고 되게 괜찮은데 너무 싼 거야.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GTX가 들어오면서 한 번 더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누군가를 볼 때 누군가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때 이런 걸 보고 앞으로 장래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투자했는데 이렇게 됐다. 내 생각대로 돼서 난 돈을 벌었다. 그리고 나는 그거를 계속 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엔 거의 거짓말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네. 그거보다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기 투자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운이 좋게 이런 게 얻어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좀 반대도 있어요. 저는 호재가 있어서 투자를 했는데 그 호재가 없어졌어요. 저도 그런 글을 본 적도 있고 제가 되게 많이 새기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참 믿어봐야겠다. 이 사람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뭘 보면 되냐면 그 사람이 말한 성과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맨날 말하는 뭐 자랑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뭔가 사례를 얘기할 때 실수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 맞아. 그래서 실수는 저 그때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런 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훈을 얻었어요 라고 까는 사람은 실수를 깔려면 그 이상의 압도적인 수익이 있을 때 실수를 깔 수 있고 맞아. 자기가 돈 못 벌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하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번 거는 운이라 하고 그 실수를 자기의 이 겸손으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가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알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걸 봐야 돼요. 이 실수를 통해서 내가 뭘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해야 되고 이렇게 투자한 거 가지고 어떠한 결과들이 나왔다. 그 후에
이게 성장하는 투자자의 그치, 전형적 서사거든요. 맞아, 이게. 맞아. 단순히 저는 이걸 샀는데 망한 것 같습니다. 왜 사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투자 실력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아직. 또 반대로 저는요, 이렇게 될 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저한테 돈 주시고요. 너무 꼴보기 싫어. 네, 대신 제가 공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저한테 얼마만큼 주세요. 이런 거는 이제 사기라는 거. 그거 완전. 네, 그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오늘 또 어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이 또 사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사기를 당했어요? 아니요, 사기를 친 거죠, 이제. 그 주식에서만 있었던 일인데 부동산 투자자 본인이 내가 너네들 돈 해가지고 얼마만큼, 연 45% 보장해주겠다. 맡으면 하는 순간까지 45고 4.5고, 그거 잘못된 거. 제가 이 얘기 자주 하거든요, 방송에서. 왜냐면, 한 분이라도 더 들으시라고. 맞아. 돈을 안 잃는 데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자기 욕심 때문에 투기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남한테 누가 보장해 줄 테니까 나한테 돈 맡겨라. 고수익을 보장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법적으로 허용된 자산 운용사에다가 내가 운용보수를 주면서 내 돈을 굴려주십시오라고 하시는 게 맞고, 돈을 맡기실 거면 그 운용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력과 성과를 보셔야 되고, 그거는 어떤 단순한 사건 같은 걸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어떤 결과를 내왔는지를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버크셔에서 제가 주주총회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진짜요? 네, 그 오마로 가가지고 수만 명이 정말 모이거든요. 진짜 멋있겠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LA 거쳐가지고 갈아타서 오마에 가야 되고요. 진짜 활주로 2개 있는 공항에 진짜 소도시거든요. 거기에 그때 호텔이라든지 항공권 이런 거 엄청 비싼데 가서 그 전날 새벽에 저희가 3시인가 나갔어요. 10시부터 행사 시작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면 5만 명이면 4만 등으로 들어갔어요. 워런 버핏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가 3시부터 그럼 10시까지 줄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힘들 것 같잖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는 종교가 없는데 그럼 메카에 간 느낌.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영어 잘 못하지만 다 주식 얘기를 하고 있고요. 되게 부럽다. 버핏 얘기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진짜 성덕이 됐구나. 7시간 그러면서 저도 이제 같이 간 친구들이랑 7시간 내내 주식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저희 회사도 고객 수가 많아져가지고 지금도 10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되면은 그분들의 돈을 조금씩 불려주면서 그분들이랑 이렇게 면대면으로 큰 이 화면으로 해가지고 투자 얘기하고 Q&A 받고 이런 마치 토크 콘서트 같은 것을 그분들이랑 같이 지금 분기에 한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 오면 100명도 안 와요. 그게 어디예요? 100명.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10년 후에는 그게 이제 1000명, 10,000명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엑스 오디토리움 이런 거 다 빌려가지고 그런 게 제 투자 얘기를 그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다. 되게 멋있다. 그때 쓸 거예요, 이 초청권.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무 때나 갖다 쓸 수 있는 그거를 인비를 드렸거든요. 작게 쓰면 안 돼. 그 네. 정도 됐을 때. 네. 너무 멋있겠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 꿈이 너무 멋지다. 되게 실제로 많이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 월부 채널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너나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상당히 샤이하고, 그리고 상당히 이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저는 맨날, 팀장님, 그 정도 되면은, 한 10,000명짜리 체조경장 빌려가지고 그냥 해라, 행사를 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다 하는 게 지금 제가 한 12월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또 완벽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또 마음속에서 다 준비를 하거든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런 거를 여러분들 하려면, 일단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 거기서 와서 얘기를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책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내 집 마련 기초반. 제가 월부가 광고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뭘 또 알게 됐냐면 이게 월부 오리지널의 내 집 마련 관련된 강의는 그러니까요. 나머지 다 투자 강의. 그걸 해보고 라포를 좀 쌓은 다음에 그런 행사를 준비해서 내가
신청할 때 나휘님 저 그때 그 강의도 들었고 그때 그 책도 읽었는데 정말 만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얼굴 보고 사인하고 싶어요 라고 하려면 그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되게 저도 이게 막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유난히. 저도 그래서 강의하는 거예요. 막 사인해드리고 이러면 기억에 남고, 되게 부끄럽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월부닷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무슨 강의가 준비 중인지 한번 봐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토크 콘서트장에 반드시 오실 수 있게 제가 한번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주식 계좌 상황 어떠십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댓글만 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자산운용사 대표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해 봅시다. 지난 기본반 강의에서 열렬한 지지를 해주셨던 종목 선정 과정을 한 번 더 복습을 해볼 거고요. 직접 엑셀에 넣어서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그 방법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그대로만 따라오면 여러분들은 김현준과 같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김현준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성공 공식을 써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수많은 종목 그리고 매일매일 변화하는 주가 앞에서 당당해집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돈은 반드시 주식으로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 강의는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실전 투자 클래스입니다. 과장하지 않고 투자의 실제 과정을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